어, 오늘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숫자가 아무래도 많다 보면은 막 정신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저 오늘은 좀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숫자가 많기는 한데 이제 그 숫자들을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숫자들을 보는 어떤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 의미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숫자만 이렇게 나오면 막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들도 하시고 또막 어떻게 되는지 막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숫자를 좀 이렇게 보시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설명회 때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학교에 상담을 가시거나 또 진짜로 뭐 시간과 돈을 들여서 누굴 만나러 가시거나 이럴 때, 이렇게 가실 때 그런 오늘 이런 숫자들을 찾아보는 이런 방식들을 그분들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와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쪽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상하게 그 카메라가 좀 이렇게 날리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혼자 실험을 해봤는데 카메라 조금 날리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진짜로 그 강의안이 있으셔야 돼요. 강의안이 있으셔야 조금 더 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뭐 이렇게 말로만 들으셔가지고는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안이 막 이미지만 있어가지고 되게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을 주로 이제 다루는 얘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미지들 자체를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끄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살이 빠졌나요?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뱃살이 빠져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들 이렇게 막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어디가에 일단 대입 정보 포탈이라고 그러죠. 어디가라는 곳에 잘들 찾아서 이걸 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링크를 공유를 오늘 다시 보기 올라갈 때 제가 이제 다시 이거 점검할 때 다시 보기 본문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가지고 그걸 보시면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탭이 3개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3개의 탭이 있고, 그 3개의 탭에 보면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이제 그 탭 안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뭐 전형 자료, 그 다음에 뭐 지원 자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요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맨 마지막, 교과전형이나 뭐 수능 위주 전형은 그냥 하나씩밖에 거의 탭이 없을 거예요. 하나씩밖에 탭이 없고, 종합전형에만 탭이 많이 있는데, 종합전형에도 이제 맨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탭에 보면 전년도 전형 결과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 전형 결과라는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안에 놔뒀던 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강의 안에 나왔던 그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그 이미지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 위쪽에 지금 보시는 이미지 위쪽에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 2021학년도의 전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요 결과 전년도 전형 결과 위쪽에 보면
2021 전형 방법 안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어떤 전형 요소를 몇 %로 볼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도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그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보면 위에 이렇게 표시에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설명들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전년도 전형 결과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전형 결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보시고 계시는 강의 안에서 보고 계시는 요 내용은 세종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그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 걸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맨 끝에 가시면 최종 등록자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70% 컷 한상 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컷이 거기 나타나 있고, 그 70% 컷이 2.1x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2.1x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세종대 자료를 좀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세종대가 이제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뭐 설명드리는 걸로 설명을 드려서 이제 이해를 제가 시킬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점수 그 옆에 보면 한산 점수 70% 컷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한산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막 조합을 하다 보면 저 X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까지도 계산을 해낼 수 있기는 한데, 지원을 할 때 그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 지원을 할 때 그것까지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최종 등록자 컷이 나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최종 등록자 컷을 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필기를 하세요. 자, 이 최종 등록자 컷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결을 보는 건 그 입결대로 쓰면 올해 붙을 거기 때문에 입결을 보시는 게 아니고 경향을 보시는 겁니다. 경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입결들 중에 맨 첫 줄은 2.1x라고 시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이제 보시기 편하게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거기 1.8x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1x와 1.8x가 있으면 내신이 1.8x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낮은 과랑 제일 높은 과,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과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경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작년에는 요과가 제일 높았고 요과가 제일 낮았고 요런 것들을 보시는, 그 경향을 보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결을 보시는 초점은 첫째, 경향을 본다. 그 경향의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경향의 첫 번째 포인트는 전년도 입결에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요 부분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수윤님께서 어디가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보시면 되고, 이따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 강의안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로 보시거나, 아니면 그 해가 뜬 달 엄마님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PC로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PDF 파일로 그냥 보시면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른 데다 메모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뭘 본다? 전년도 입결에서 제일 높은 과, 제일 낮은 과, 중간 정도에 있는 과를 본다. 근데 요게 계열이 안 나눠져 있고 모든 과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계열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보실 거 가기 전에, 요게 지금 교과는 요런 모양새로 돼 있어요. 근데 학종 부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50% 컷이랑 70% 컷이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대학이 50% 컷과 70% 컷이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따로 어딘가 기록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50% 컷과 70% 컷이 있는데, 이 50% 컷과 70% 컷을 보시는 방법은 50% 컷과 70% 컷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0% 컷의 내신이 어떻고 70% 컷의 내신이 어떤데,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다른
그 여러 모집 단위들이 쫙 있는데 그 모집 단위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모집 단위가 좀 많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첫 번째, 아, 여기는 변수가 많은 학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컷이 뭐 2.7인데 70% 컷이 예를 들어 4다. 뭐 이런 학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차이가 꽤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컷은 전체 합격자 중에서 요만큼이고 70% 컷은 요만큼인데 여기 둘의 차이가 뭐 1점 몇 등급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가 변수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학과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 중간선하고 이 끝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차이가 좀 크니까 여기는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모험을 할 때는 주로 이런 데로 모험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나. 그게 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요 두 개의 격차, 50% 컷과 70% 컷의 요 차이가 또 한편으로는 뭘 나타낼 수 있는가?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 50과 70이 다 나와 있으니까 50과 70의 사이의 이 격차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신에 이 정도의 격차를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 요 정도가 1등급 정도가 차이가 난다. 평균 등급이.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내신 1등급 정도를 이렇게 이 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딴 학과들을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니까 딴 학과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딴 학과들도 뭐 0.7에서 뭐 1.2 사이의 간격이 계속 존재한다. 그러면 이 학교는 종합전형에서 내신 자체가 한 0.7에서 1.2 정도의 내신이 부족해도 비교과 활동이 되게 좋으면 이게 지원이 가능하고 때로는 합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50% 컷과 70% 컷의 차이를 따져보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차이가 그러니까 모든 모집 단위에서 이 둘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나타난다. 아까처럼 뭐 50% 컷은 2.5인데 뭐 70% 컷은 4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이제 편차가 크니까 1.5 정도는 편차가 되게 큰 거거든요. 편차가 크니까 여기는 특목자사고를 좀 많이 뽑나? 아니면 학교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게 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신다거나 여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좀 지원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요 정도가 우리 애가 활동이 되게 좋으니까 여기를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하고 자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걸 가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나타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자료를 준비해 가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이렇게 혼자서 판단하시는 도구로 쓰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여기서 잡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대 말고도 2021님께서 세종대 말고도 다른 대학들은 거의 모든 대학에 50%컷, 70%컷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그러니까 뭐 연고대 뭐 이런 대학 다 성대, 서강대 뭐 이런 데 다 50% 컷, 70% 컷이 학종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대기업이 공통된 양식을 대학들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는 70% 컷, 수능 위주도 70% 컷을 써서 내라 이렇게 한 거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대학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70%와 50% 컷을 모두 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 제 위치하고 지금 보이는 위치랑 다르네요. 그래서 약간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서울시립대를 한번 보시면 서울시립대는 그러니까 서울시에 계속 매년 입학 결과를 보고를 해요. 서울시 의회에. 그러면 이제 서울시 의회에 보고할 때 보고 양식 중에 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냐면
특목고나 자사고나 일반고를 어떤 비율로 뽑았는지를 반드시 그 서울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가 입결 자료에 보면 서울시립대가 그 부분을 공개를 해놨어요. 밑에 PPT 장표로 밑에 쭉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잠깐만 화이트님께서 그 질문 하셨는데 제 눈에 딱 보여가지고 특무 자사 섞여 있을 때 일반고 지원권 50% 컷으로 봐야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반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50% 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이기 때문에 70% 컷에 많이 분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활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학종은 이 50% 70% 컷을 다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추측컨대 교과가 내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신을 70% 컷만 내거나 50% 컷만 딱 내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50% 컷과 70% 컷을 모두 다 제시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유형별로 딱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이 최종 등록자 컷을 볼 때 50% 컷이든 70% 컷이든 그걸 볼 때 이게 학과별로 이게 내신이 높고 낮음을 통해서 경향을 본다. 이 학과는 높은 학과구나, 이 학과는 낮은 학과구나, 이 학과는 중간 정도의 학과구나 라는 걸 본다라는 거, 그거 하나. 두 번째, 학종을 보실 때는 50%컷과 70% 컷의 차이를 통해서 변수가 많이 생기는 학과인지 좀 덜 생기는 학과인지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이걸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공개가 잘 안 돼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지도 입시를 판단할 때. 그게 뭐냐면 충원 인원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전형별로 충원 인원이 다 나와 있어서 이게 굉장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 기억 안 나시겠죠? 나중에 정시 때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이 자료가. 지금 수능 위주 전형도 이 충원 인원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강의안을 드릴 때 충원 인원에만 네모 쳐놓고 거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충원 인원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충원 인원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옆으로 해놨잖아요. 그 화살표에 가면 모집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충원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관심 있는 모집 단위는 충원율을 계산해 봐야지 라고 해봐야 됩니다. 충원율. 그러니까 충원율을 계산해 봐야지 해야 되는데, 충원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모집 인원 분의 이 충원된 인원을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2명을 모집하는데 10명이 충원됐다. 그러면 500%가 되는 거예요. 500%. 그러니까 5바퀴 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집 인원 분의 충원된 인원, 이렇게 하면 충원율이 나와요. 왜 충원율이 중요하냐? 모집 단위가 커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처럼 모집 단위가 커요. 그래서 한 70명 뽑아요. 70명 뽑는데 충원이 70명 됐어요. 그럼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근데 국어국문학과처럼 뭐 좀 적은 모집 단위가 있어요. 모집 인원이 적은 모집 단위가 예를 들어서 7명 뽑는데 여기가 14명이 추합이 됐어요. 그러면 70명 뽑는데 70명이 추합이 되고 7명 뽑는데 14명이 추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합 인원만 따지면 경영이 훨씬 많이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경영은 100%고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는 7명에서 14명 됐으니까 200% 2바퀴가 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변수는 국어국문학과에서 더 많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모험을 해야 된다면 200%가 충원된 학과에 모험을 해야 뭔가 좀 더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원율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그거를 잘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충원 인원이 나오는데 그 충원 인원을 충원율로 바꾸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때 충원율로 바꾸어서 보신다는 것은
변수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원율이 낮은 모집관인데 내가 그 학과의 뭐 평균이나 50% 컷이나 70%컷 안쪽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되게 안정적인 학과니까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적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원율을 따지시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이제 충원율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보실 거는 자 오늘 제가 강의 안에서 드린 것 중에서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호텔 외식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라고 돼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잘하자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내신 70% 컷에 내신이 합격 또는 등록 70% 순위자의 컷은 아닌 거죠라고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70% 선의 점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그 다음에 화학과, 그리고 기계항공 우주공학부 이렇게 세 개를 찾아보시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 지나치게 경쟁률이 높아요. 보셨어요? 네. 요것만 한번 답해 주실래요? 네. 그거 찾아보셨는지?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그 다음에 화학과, 그 다음에 기계항공 우주공학부. 요렇게 했을 때 요 세 개 학과, 세 개 학과를 찾아보시면 요 세 개 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죠. 경쟁률이. 그쵸? 네. 요 학과들을 그러면 요거는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나 나중에 컨설팅 가셨을 때 꼭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라면 요 세 개 학과에 2019학년도 입결을 찾아보겠어요. 요 세 개 학과가 경쟁률이 지금 높잖아요. 지나치게. 다른데 지금 다 4, 5대1 이렇거든요. 인문계만 좀 8대1, 7대1 이렇고 자연계는 다 4, 5대1인데 4대 5대1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학과는 13.08대1이고 기계항공 우주공학부는 14.44대1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잖아요. 그러면 저는 2019학년도 입결을 찾아보겠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컨설팅을 가시거나 그랬을 때 요구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여기 지나치게 높은데 2019학년도 입결이 어땠나요? 이러셔야 돼요. 근데 화학과랑 기계항공 우주공학부는 세종대 이 두 개 학과는 2019학년도에 거의 펑크였거든요. 굉장히 입결이 예년의 입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점 후반대의 교과가 평균이었는데 갑자기 3점대가 막 붙고 이런 학과에 2019학년대. 그러니까 2019학년대 이런 현상이 있어서 급격하게 뭐 한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급격하게 높아지다 보니 화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13.08대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내신도 1.7x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기계우주항공공학부도 2.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경쟁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이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게 올해도 또 높다면 이렇게 유지가 되겠지만 이 결과가 올해 이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면 이거는 이게 좀 이상현상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텔 경영 외식 경영학부는 해마다 저렇게 높아요. 세종대 호텔이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좀 더 있겠죠. 그 학과가 조금 더 높은 그 경쟁률이 높은 학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입결을 볼 때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3년치 입결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이렇게 3개 학년도는 봐야 이게 특이한 현상인지 그렇지 않은지 늘 이런 현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2019학년도랑 2018학년도의 입결을 어디서 보냐?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2019학년도와 2018학년도 결과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있는 학교와 같은 경우는 그 있는 학교의 자료를 보면 되고, 없는 학교는 학교에 전화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대학교에 전화해보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한테 문의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하여튼 방법을 지금 좀 찾고 있어요. 네. 밴드에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러니까 그게 좀 현실화가 될 것 같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현재의 방법은 첫 번째는 그 대학에 물어보는 방법.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2019학년도는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입결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페이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내신을 집어넣으면 3년치를 다 동시에 보여주는 페이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봤어요. 세종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학마다 그런 것들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저희가 만약에 그 어떤 데이터를 공개를 해드리게 되면 그건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전수 데이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어디가처럼 이렇게 뭐 70% 컷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집 단위만 있을 거예요. 그 모집 단위에 뭐 평균하고 최저 합격 내신 뭐 요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낮까지 제가 찾다가 어제 갑자기 이거 준비하다가 이거 2018학년도랑 2019학년도도 보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디서 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대학 입학처럼 막 뒤졌죠. 그래서 대학 입학처럼 막 뒤져가지고 있는 자료 찾고 또 어디는 없고 막 없는데 또 막 찾을 수 있는 자료 찾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막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직 이렇게 제가 무조건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차선의 방법이 있는데 그 만약에 안 되면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대신 모든 모집단이나 모든 성적이 다 있진 않아요. 다 있진 않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3개년치 보셔야 되는 거예요. 3개년치? 3개년치 보셔야 되니까 그 3개년치 보시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작년 입결밖에 없는 건데 그 작년 입결 중에서 제가 요거는 제가 따로 글을 쓸게요. 그러니까 그 서울 진로정보센터, 서울 진로정보센터,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레드자몽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네. 원세미로님도 아시네. 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가면 합불 사례가 있어요. 네, 15만 건, 15만 9천 건 정도의 합불 사례가 있어요. 로그인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네, 맞죠? 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거기 가시면 15만 9천 건의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합격한 사례, 불합격한 사례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보는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정보의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팁.
입결과 관련된 마지막 팁. 저라면 이렇게 볼 거예요. 대학 입학처에도 지금 입결 자료가 있고 어디 가에도 입학 자료가 있는데 입결 자료가 있는데 어디가 입결 자료는 70% 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 자료는 각 대학의 양식에 맞게 보통 그 평균을 보통 나타내고 있어요. 그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면 평균과 70% 컷의 사이를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유추해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이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여기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구나 없구나 라는 걸 뭐 해볼 수 있어요. 따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거를 이제 먼저 대학을 정하시고 대학의 어떤 전형을 정하신 다음에 그 대학을 한 9개 정도나 10개 정도로 줄여 놓으신 상태에서 요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요런 걸 확인하시면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되게 아프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렵죠? 머리 엄청 아프죠 지금. 이게 지금 막 다 알아들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오늘 이제 요거 다시 보기 탑재되고 나면 천천히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이렇게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좀 찍어 놓을까요? 유튜브로 찍어놔야 그 어디가 같은 거는 유튜브로 좀 찍어 놓으면 많이 보실까요? 지금 꼭 아셔야 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여러 번 이런 걸 경험했고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런 거 딱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되게 막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거를 이제 보시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면 계속 어디가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시지 그게 뭐 어떤 정보고 이걸 왜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한 설명드린 거 다 말고 이게 작은 것부터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제일 쉬운 거 충원율 계산하는 거. 오늘 제가 어디가 입결 자료에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충원율 계산하는 거. 되셨죠? 충원율 계산하는 거 1번. 그 다음 2번. 2번은 제일 높은 과, 제일 낮은 과, 중간 과 찾는 거. 요 두 개만. 이 두 개만 요번 주말에 하셔도 굉장히 큰일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하시고 충원율 계산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제일 높은 과, 제일 낮은 과, 중간 과 하는 거 요렇게 세 개만 딱 정해서 한번 하는 것만 요 두 가지만 딱 요번 주말에 내일하고 모레 한번 해보시고 그거 딱 해서 뭐가 된다 이렇게 자신감 있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3년치 보고 요 50% 컷, 20%, 70% 컷 요 차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 검색기 저희가 제공해드린 수시 전형 검색기가 있잖아요. 수시 전형 검색기가 있는데 수시 전형 검색기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만 돌아갑니다. 엑셀에서만 돌아가고 그게 캐블리 파일이라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에 캐블리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 그 엑셀 파일은 한쇼나 이런 데서 또 다 되는데 요거는 엑셀에 이제 캐블리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 검색하면 이렇게 쭉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걸 하려다 보면은 요게 엑셀에서 밖엔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엑셀에서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PC에서 다운받으셔야 되거든요. PC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여시면 처음에 경고 파일이 이렇게 몇 개 뜰 거예요. 그럼 그거 다 그냥 다 쓰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나프리님께서 그 런타임 오류 계속 난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막 댓글 달고 있었는데 지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달고 엔터 딱 쳤더니 댓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버전에서 다운받아서 엑셀 버전에서 여셔야 됩니다. 거기 오늘 제가 강의 안에 순서를 제가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지역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계열 선택하시고, 계열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전체로 해놓고 보지만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만 존재하실 테니까 뭐 그 계열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중심 전형을 가시는데, 중심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논술 중심 전형이나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전형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시고 관심 대학을 찾고, 그 다음에 관심 학과를 찾아서 밑에 열려 있는 거를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열려 있는 거에 그 하나를 클릭하시면 상세 보기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 상세 보기를 하면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2020학년도, 왼쪽에 2021학년도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요거를 쓰시는 건데, 몇 가지 이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팁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숙명여대랑 숭실대를 두 개를 다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 싶어하는 어떤 친구예요. 내가 내신에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요걸 가지고 교과 전형에서 숙대와 숭실대를 이제 골랐어요. 고르고 거기에서 학과를 또 고른 거죠. 학과를 골라서 이렇게 했는데, 특정 모집 단위를 보고서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억 연수로 쭉 있거든요. 그럼 두 개 대학 이상을 볼 때, 두 개 이상의 대학을 볼 때는 학과가 비슷한데 명칭이 다를 수 있어요. 경제학과, 경제학부, 기계공학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뭐 기계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비슷한 학과들인데 명칭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지금처럼 여기 화면처럼 경영 경제와 관계된 학과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모집 인원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여기는 같은 경영학부인데 좀 많이 뽑네, 여기 좀 덜 뽑네, 경제는 많이 뽑네, 덜 뽑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그 모집 인원의 차이를 통해서 유불리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많이 뽑으니까 여기를 가면 좀 유리하겠구나, 여기는 덜 뽑으니까 여기는 좀 안 필요하겠구나, 좀 이렇게 치열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방법,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활용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북이다. 경북에 있는 대학을 위에 이제 4번에 있는 대학을 전체 대학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러실 수 있죠.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애를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그 세모, 역세모, 그러니까 전형 세부 유형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거기 밑에 역으로 세모가 되어 있는 이걸 필터라 그러는데, 이 필터가 몇 개만 열려 있어요. 필터가 몇 개만 열려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애가 수능을 좀 해서 교과 전형에서도 최저학력을 갖고 있는 전형을 쓰고 싶어. 그러면 경북 지역의 전체 대학을 선택하고 전형 세부 유형에서 교과 전형을, 그러니까 전형 세부 유형이 아니라 이제 학생부 교과를 위해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 맨 끝에 가시면 최저학력의 필터를 클릭하시면 예스랑 노에 모두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내가 최저가 있는 것만 보고 싶으니까 노를 체크를 해제하면 최저가 있는 경북 지역의 교과 전형만 쫙 뜨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과들을 쫙 이렇게 보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겹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논술 전형을 보고 싶은데 학생부는 없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논술 전형의 필터를 걸고 그 다음 학생부를 없음으로 걸면 학생부 중에 논술 전형 중에 학생부 없는 전형만 쫙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첫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이 첫 화면에서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잠깐만요. 그 리스보아님과 이어맘님께서 그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학종은 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높은과 낮은과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A대학과 B대학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두 개 대학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A대학과 B대학 중에서 높은 곳과 여기는 좀 높은 과에 속하고 여기는 좀 낮은 과에 속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대학들을 보실 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고 궁금했어요. 좋은 사람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것까지 챙겨서 보시고 그러세요. 자, 돌아와서 이 첫 화면에서 보실 게 되게 많다라는 거, 그거 생각을 잘 해두시고 이 첫 화면에서 특히 필터를 잘 활용하시면 전형들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이 좀 많이 정해지신 분들은 이 첫 화면에서 보실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대학들이 많이 안 정해지신 분들은 이 첫 화면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전형을 가지고 하는데 그 특정한 전형을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화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팁은 지역을 정하시고 전형만 정하세요. 지역하고 전형을 정하신 다음에 쭉 이렇게 그러니까 다 대학들 쭉 나오잖아요. 나온 다음에 필터를 걸어서 내가 면접이 없는 전형, 교과 전형 중에서 면접이 없는 전형만 보고 싶다. 또는 면접이 있는 전형은 피하고 싶다. 그럼 면접이 있는 전형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터만 앞에서 걸어도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검색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다음 쪽에 보시면 2020과 2021, 그러니까 보시는 오른쪽에 2020, 왼쪽에 2021 요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예시로 보면 2020이 65명인데 2021이 55명이에요. 10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모집 인원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그 모집 인원의 차이를 딱 보시고 이게 인원이 줄었네. 그럼 인원이 줄었어. 그럼 입결이 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절대적이진 않죠. 그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65명에서 55명 줄었으니까 이건 입결이 좀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 여기서 제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인원이 감소했어. 그리고 입결이 상승할지도 몰라. 예측을 했죠. 그 예측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측을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입결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피해야겠어. 또는 여기는 입결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원해 봐야겠어 라고 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석하시는 거지, 이걸 해서 내가 맞춰서 붙었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고 떨어지는 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도 예측하거나 단언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아볼 걸 다 알아보고 지원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예측을 할 때 그 예측을 해나가는 방법,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아낌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어.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를 예측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인원을 제일 먼저 보시고,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건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여기에 전형 선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발 방법이라는 그 부분에 보면 여기는 지금 똑같은데 양쪽이 이 두 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크게 변화를 딱 볼 수 있는 거,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반말할 뻔했어요. 가장 크게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 단계별에서 일괄로 바뀌거나 일괄에서 단계별로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딱 눈에 딱 틀어서 보일 거고요. 두 번째는 반영 비율의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영 비율들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제출 서류의 변화가 올해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빠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에 전형 일정에 보면 올해는 12월 3일이 수능이잖아요. 근데 12월 3일 이후에 전형 일정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년도에는 10월 달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가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면 지원을 하는 이런 그 성향이나 이런 학생들의 그런 체제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시는 거다라는 거 거기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화면을 스크롤해서 내려가서 보면 그 다음 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는 특히 거기 지금 보시면 등급별 점수, 특히 교과 전형이나 논술에서의 교과가 들어가는 전형들 같은 경우 정량 평가를 하는 전형에서는 등급당 점수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등급당 점수가 여기도 보면 등급당 점수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세종대 건데 작년에 2등급이 993.3에서 올해 990으로 바뀌었고, 3등급이 955.6에서 올해 98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등급 점수는 높아졌고 2등급 점수는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과 2등급 사이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올해 세종대를 원서를 쓸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죠. 물론 세종대는 올해 계산 방식이 바뀌었어요. 계산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해요. 제가 오늘 거의 한 1시간 반을 들여서 그 계산식을 다 만들고 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2등급이 좀 있는 친구들은 전년도식으로 계산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좋은데, 3등급이 있는 친구들은 올해 계산식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그 보편적인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등급별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등급별 점수 바로 위에 보시면 국영수 과학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작년까지 국수형 사나 국수형 과만 보다가 올해 국수형 사과를 다 보는 쪽으로 반영 교과가 바뀐 학교들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일부 과목 10과목만 본다거나 상위 12과목만 본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이제 더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밑에 뭐가 있냐, 경쟁률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만들고 되게 뿌듯하고 되게 저희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게 고마워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디도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치 경쟁률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별로 없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옆에 보시면 실시간 경쟁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데서 쉽게 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그래요. 뭐 자화자찬 해봐야 뭐해. 자, 그래서 이게 3년간의 경쟁률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잘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은 2020학년도에 갑자기 엄청 떴죠. 이게 아까 세종대 화학과예요. 아까 세종대 화학과가 제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여기서 보시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4.08대 1이었는데 2020학년도에 지금 13.06대 1.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9학년도에 세종대 입결을 찾아보면 여기가 굉장히 화학과가 굉장히 이 구멍이 생긴 그런 학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5.63 대 1, 4.71 대 1, 5 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학과는 좀 변수가 안 생기는 학과. 근데 화학과는 변수가 좀 생기는 학과. 근데 전년도에 굉장히 뭐 했으니까 굉장히 높았고 입결도 전체적으로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애들이 겁나 좀 못 쓰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역으로 여기가 좀 비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이 경쟁률은 잘 들으세요. 이 경쟁률은 학종 지원자는 한 학과를 보시는 건 의미가 없고 그 동일 대학을 보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학종 지원자는 동일 대학을 보시는 건 의미가 없고 다른 두 개의 경쟁 대학의 경쟁률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대학과 B 대학이 막 경쟁 대학 관계인데 애매하다. 둘 중에 하나밖에 원서를 못 쓸 것 같다. 그랬을 때 두 대학의 경쟁률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과 같은 경우는 적성 전형과 같은 경우는 학과가 전문적 합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그 학과를 경쟁률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경쟁률을 보시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3년간의 최종 경쟁률 통해서는 이 3년간의 최종 경쟁률을 통해서는 뭘 봐야 되는 거냐? 흐름을 보고 이 학과는 점점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럼 이 학과 애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봐. 이 학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학과는 해마다 변수가 뭐 생기는 건가 봐. 이 학과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다. 그럼 여기는 일정한 것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옆에 있는 실시간 경쟁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경쟁률을 보면 위에 학과랑 밑에 학과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지금 칼라로 돼 있는데 혹시 프린트가 이제 흑백으로 돼 있으시면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PDF 파일로 보시면 위에 학과는요 D-21이랑 D-1일 때가 전년도보다 낮아요, 경쟁률이. 근데 갑자기 마감날 오후에 이걸 추월해 버려요. 그 마감날 오후에 추월해 버린다는 거는 허수 지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경쟁률이 여기 있었는데 올해 실시간 경쟁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전년도 실시간 경쟁률이 여기인데 올해 실시간 경쟁률이 여기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막판에 여기가 낮으니까 애들이 많이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은 다 눈치 보고 있다가 집어넣는 애들이니까 점수가 좋은 애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뭔가가 막 가서 확 오른 애들은 이게 마지막에 막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서 막 집어넣은 애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밑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 경쟁률이 여기 있었는데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지원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과는 막판에 허수지원자가 많이 들어간 거, 밑에 있는 학과는 막판 처음부터 계속 실지원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입결이 되게 탄탄할 거고 애들 성적이, 얘네는 마지막에 들어온 애들이 확 치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얘들이 허수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보실 때 보통은 이런 실시간 경쟁률이 없으시니까 전년도 최종 경쟁률하고 올해 실시간 경쟁률하고 비교를 하시잖아요. 전년도 최종 경쟁률하고 올해 실시간 경쟁률을 비교하면 무조건 올해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전년도 실시간 경쟁률과 올해 실시간 경쟁률을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는 건데, 이 경쟁률은 나중에 다시 또 제가 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들으셔봐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이것까지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 경쟁률 나중에, 경쟁률 검색기를 나중에 또 저희가 그러니까 경쟁률을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거는 원서 접수 직전에 할 거예요. 그때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지금은 그냥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그 원서 접수하기 전주에 제가 요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가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딱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급하게 정보를 전달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경쟁률을 넣어놓은 게, 그래서 뭐 잘 눈치 못 채셨겠지만
수시 전형 검색기 제가 올리면서 이 경쟁률 부분은 제가 캡처를 안 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첫 화면하고 두 번째 화면에 그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그 두 장이 경쟁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때 경쟁률을 봐보셔야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경쟁률을 보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데 오늘 제가 수시 검색기를 돌려보라고 했기 때문에 돌려보시고 제 라이브를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수시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종 지원자는 학종의 과는 이런 경쟁률 보는 게 별로 의미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내 전공 융합성에 대해서 이과를 써야 되는데 경쟁률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걔는 속만 시끄럽지. 근데 A대학과 B대학과 꼭 고민하고 있어. 그 비교적 경쟁률이 낮아서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은 곳에 원서를 쓰고 싶잖아. 그럴 때는 이 두 개 대학의 경쟁률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처럼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런 경우는 경쟁률 같은 대학 내에 여러 과의 경쟁률을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 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복습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복습을 많이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늘 이렇게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이렇게 제가 아는 거를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현장 설명회도 아니고 라이브고, 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제가 안 돼요. 이게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는데, 써가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제가 좀 갑갑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해서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자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언급한 거 말고도 다른 자료들 혹시 보시면 그 자료들을 밴드에도 좀 많이 물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자료를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꼭 다시 보기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밤이 좀 선선해졌죠? 여러 가지 일로 우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저희 학원들 다 막 이렇게 일시 정지돼가지고, 일시 정지됐지만 저희는 휴원이란 말 안 쓰거든요. 휴원이 아닙니다. 휴원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강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밴드 라이브 이렇게 하는 거를 원장님들이 보시고 이걸로 애들 강의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밴드로 애들 강의하고 있어요. 저희 그 재수 학원들은, 저희 계열의 재수 학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휴원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근데 뭐 언제 다시 열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지방 설명회 다 취소됐지만 유튜브에 막 이렇게 처음으로 그런 것도 올려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들 내시고 조금 더 이렇게 기운 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 많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처음 준비할 때는 야 이거 1시간이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뭐 많이 했네요. 그렇죠? 네. 들으시느라고 진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들으시면 이렇게 집중 잘 안 되시긴 하시죠. 저도 다시 보기, 딴 거 다시 보기 이렇게 해보면 집중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집중하셔가지고 다시 보시면서 복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